국민의힘이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제2결을 무산시키며 다시 한번 내란 진상 규명에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진정 어린 사과는 없이 오히려 진실 은폐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국민의힘, 내란 정당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란 종식으로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인사들의 태도 역시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계엄 직후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거짓말로 발뺌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철회는커녕 사과조차 없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내란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시도를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반성 없는 내란 세력들의 몰염치가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잔존 내란 동조 세력에게 경고합니다.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일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 동조 세력의 방해 공작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내란을 끝내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내일부터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 열차가 출발합니다.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선거입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룰 최적의 후보가 누구인지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정권 교체와 대선 승리를 일궈내는 힘입니다. 민주당은 당원의 의지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속되는 싱크홀 사고에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집안이 무너지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며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고서에 따르면 집안 침하가 우려되는 빈 공간이 329곳에 이르고 심지어 4시간 이내에 대응해야 하는 신속한 대응을 요하는 곳이 38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알았으면서도 집값 하락을 이유로 자료를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이마저도 날림 자료라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전불감증 행정에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결코 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 어디서 싱크홀이 발생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는데 집값 하락 걱정 때문에 정보를 감추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다른 지자체들 역시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전 예방과 관리체계 수립에 빈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 다음 주 관세 협상을 위해서 방미한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하셨지만 혹여 졸속 협상으로 민간국가 지정 등 외교 참사에 이어서 통상 참사 우려가 고조됩니다. 한덕수, 최상목 등이 성과 욕심에 국익 훼손 퍼주기 협상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출마할 거면 당장 협상에서 손을 떼십시오. 출마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출마 선언을 하십시오. 현재 할 일은 본격 협상 타결이 아닌 충실한 예비 협의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최고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최송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방미 전에 반드시 국회에 협의 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TF를 설치하고 대미 협상 점검을 위해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단일화론의 본질은 국힘 후보 다 합쳐도 이재명을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늪에 빠진 국힘이 잡으려는 한덕수 역시 지푸라기보다 허무한 모래성입니다. 모래성을 잡고 늪에서 탈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한덕수도 무너지고 국힘은 쪼개질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사실상 대선 승리보다 당권 투쟁으로 전개되는 배경입니다. 윤석열과 한덕수가 기대했던 윤 어게인 신당은 실패한 코미디가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의 부인이 함께 기댄 주술의 약발도 헛꿈입니다. 국민은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이어지는 주술 권력의 연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불출마를 선언하지 못하면 당장 관세 협상에서 손 떼고 물러나야 합니다. 국회 제1당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다음 주 내에 한덕수 대행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무슨 요일, 어느 시간이든 한 대행의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관세 협상에 임하는 입장과 출마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입니다. 사전선거 전국 유람을 다니며 면담을 피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마할 건지, 언제 사퇴할 건지, 주술의 자문을 받았는지, 윤석열과 상의했는지, 공직 사퇴 시한 전 2주짜리 출마용 졸속 협상 카드로 쓸 국익은 무엇인지 제 5가지 질문에 답하길 요구합니다. 질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불출마 선언 한마디로 대신하면 됩니다. 평생 관료로 곧 8순에 이르는 경륜에 맞게 거취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국익을 담보로 한 출마용 졸속 협상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방미 전에 내주 월요일이라도 반드시 국회 또는 민주당과 국힘 등의 협의 계획을 보고하고 가야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사라진 상황에서 임시 내각이 국익이 걸린 문제를 아무런 체계 없이 자의적으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여기자 손목을 붙잡고 강압적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까? 공개 사과하고 물러나십시오. 요새 이런 막장 폭행을 하고 버티는 정치는 중앙정치에도 지방정치에도 없습니다. 창피하게 대명천지에 무슨 짓입니까? 계엄이 계몽이고 폭행이 해프닝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내란 동조당 국힘의 반대로 결국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힘이 내란 속의 윤석열을 방탄하고 내란 심판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내란 몸통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내란 동조 정당 국힘과 내란 수계 대행 한덕수 그리고 윤석열을 탈옥시키고 삼청동 안가 CCTV와 비아폰 서버 압수수색을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내란 범죄 은폐기관 검찰, 이 내란 동조 삼각 카르텔을 해체해야 합니다. 내란 청산과 내란 종식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정권 교체입니다. 빛의 혁명으로 나라를 구한 국민들께서 이번 대선에서 투표로 내란 잔존 세력들을 심판하고 내란을 종식시킬 것을 믿습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정권을 창출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헌법 쿠데타 시도에 헌재가 만장일치로 철퇴를 내렸습니다. 헌재는 임시직 권한 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달리
제한적이고 보충적인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 대행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공정한 대선 관리와 차기 정권을 위한 이양 준비입니다. 자신의 권한을 넘는 월권은 위헌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한덕수 대행은 자신의 위헌 행위를 국민께 사과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공공기관장 임명직 알박기 인사도 당장 중단하십시오. 이완규 함성훈 후보자는 본안 판결 전에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구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대미 퍼주기 졸속 협상 우려에도 대선 스펙용 관세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한미 관세 협상에 즉각 손을 떼십시오. 한덕수 대행이 노역으로 구군이 걸린 한미 관세 협상을 대권 도전 선거운동 제물로 삼는다면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세 협상은 차기 정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게 순리입니다. 한 대행은 대선판 기웃거리지 말고 불출마 선언하기 바랍니다. 대행 본분에 충실하라는 국민의 을 따르십시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모두 법정에서는 똑같은 피고인이었습니다. 내란 수계의 윤석열만 유독 사법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공정성 훼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뒤늦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담당 재판부가 재판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윤석열 내란의 피해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국민에게는 그토록 엄격한 법의 잣대가 유독 내란 수계 윤석열 앞에서만 너그러워졌습니다. 사법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법원 비공개 출입 특혜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한줌 지지자 앞에서는 개선 장군 행세하고 법정 앞에서는 숨을 쥐구멍부터 찾는 윤석열의 비겁한 위선을 있는 그대로 국민께 알려야 합니다. 윤석열 부부가 불법 관절을 전가하는 기간 동안 국고 횡령 보도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 7일간 수돗물을 228톤 이상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2인 가구 사용량의 통상 70배 이상 해당하는 양입니다. 또 관저에서 500만 원짜리 캣타워를 설치를 하고 또 2천만 원 상당의 히노키 욕조를 설치하고 대통령실 요리사를 동원한 관저 파티가 연일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제가 전직 권익위원장으로서 관사에 있어 왔습니다. 장관급 기관장,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관사에서 사용되는 생활비나 사적인 비용은 모두 자비 부담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들은 윤석열 부부가 자비로 부담을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국고로 부담을 시켰다면 이것은 명백한 국고 횡령입니다. 그리고 국고로 구입한 물품을 관저에서 외부로 유출을 했다면 이것은 절도입니다. 부부 범죄단 윤석열, 김건희 부부 단호한 수사와 심판이 필요합니다. 감사원, 검찰에게 경고합니다. 이들에게 철저한 수사와 단죄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가통계와 관련한 특정 사안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 국토부, 통계청 등 이 관련 공무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낱낱이 털고 또 관련자들 간의 관계가 어땠는지까지 염탐해 가면서 내놓은 결과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주택 통계, 소득 통계, 고용 통계가 부당하게 왜곡되었다면서 관련 공무원 등 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17명은 인사자료 통보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이렇게 밟아놓고 나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이 감사는 시작부터 잘못된 표적 감사였습니다. 일례로 주택 통계의 경우 민간 통계와 국가 통계의 결과가 서로 다른데 이것 조작 아니냐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의혹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저도 한때 주식시장에서 통계를 담당했던 사람인데 표본도 다르고 지수 작성 방식도 다르고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이런 멍청한 문제의식에서 억지로 출발한 감사가 멀쩡할 리가 있겠습니까?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저를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이 감사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나 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표정만 쏘아 맞추기 위한 감사였다는 사실, 이번 감사 결과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미 전 정권이 되어버린 윤석열 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라는 이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희가 대체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겠다라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정부의 성과를 흔적도 없이 지우거나 오욕하고 또 민주진영 인사들을 끝없이 괴롭히다 못해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까지 분탕질을 치겠다는 것입니까? 이러려고 내란숙 윤석열이 최재 감사원장을 그렇게 애지중지했나 봅니다. 지난 14일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국회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거론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은 자신의 수족 같은 최재 감사원장을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이 기각되어 살아 돌아온 최재 감사원장은 윤석열을 위한 마지막 헌정으로 이 표적감사를 갖다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좀비 같은 자들입니다. 보좌 할 대상도 없는 대통령 비서실, 경호 대상이 사라진 대통령 경호처의 극렬 저항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인 피의자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경찰 압수수색을 막아서는 기상천외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변호인단의 청년 변호사 5명이 윤 어게인 신당 창당에 대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4시간 만에 취소하는 4시간짜리 내란 신당 창당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배이철, 김계리 변호사 명의의 기자회견 취소 입장문에 따르면 국힘으로부터의 압박이 오늘 하루 빗발쳤다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내란 신당을 창당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하고 반대쪽에서는 그 신당을 주저앉혀서라도 기득권을 붙잡아야 하는 좀비들의 각축장을 보는 듯합니다. 내란숙 윤석열은 부적절하고 위험한 선례를 무수히 남겼습니다. 표적감사의 정적 죽이기는 물론 거부권 남발의 계몽령 선포, 파면당한 부끄러움도 없이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일까지 윤석열 이전에는 그 누구도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지금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내란 세력의 폐악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충고해 줄 말이 있습니다. 앞선 사례인 선례는 규칙이나 법칙으로 삼는 근거, 즉 전례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대통령과 정부에게 이런 위험한 전례를 인수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스스로 발목 잡힐 수 있다라는 경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남, 경북, 울산 지역에서 휩쓴 초대형 산불이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이재민의 아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안겨줬습니다. 지금 산불이 지나간 이후에 17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경북지사와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듯합니다. 또 TK 지역, 이 지역의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이들의 국민의 아픔은 느끼지 못하는지 제대로 된 조치를 이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오늘 초대형 산불 영남권에서 일어난 초대형 산불 피해 보상과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본회의에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남권의 피해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벗고 나서서 피해 보상과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MBN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대행은 미국과의 관세 조기 협상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졸속 협상으로 나라를 팔아먹을 셈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은 머리 들어놓기 전략입니다. 머리 들어놓기 전략은 2개를 원할 때 10개를 크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압박을 주고 나중에는 자신이 원하는 2-3개를 얻어내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은 졸속으로 스펙 쌓기 협상을 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졸속 협상은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가 는 관세 협상에 있어서 물꼬만 털고 주요 협상은 다음 정부에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익을 지키는 것이고 한미동맹을 다시 복원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 무산됐습니다. 지켜야 할 대통령도 없는데 경호처가 막아서서 무산됐다고 합니다. 그 배후엔 경호처장 직무대리 김성훈 차장과 정진석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그들의 명의의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가 제시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검찰은 대통령 안가 수색 영장을 또 반려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믿지 못하고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다시 추진해 국정농단의 진상과 내란의 원인을 반드시 규명할 것입니다. 내란 종식 없이는 민주주의 회복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2.3 내란 직후에 불행 요원들이 청주공항과 성주 사드기지 폭파 명령을 받고 복귀하지 않은 채 대기 중이라는 제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보를 직접 받았던 이광희 의원에 따르면 이 불행 요원들이 명령을 실행하지 않으니까 내란 세력들이 다른 실행 조직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보자 색출 작업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장 멈추고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그 배후가 누구인지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실행 조직이 할보하면 지금과 같은 대선 기간에 누가 가장 위험하겠습니까?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타켓이 아니겠습니까? 수사당국은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경호를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다시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에서도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테러 위협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고 우리 당원들께서도 여기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